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장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전력주로 계산은.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5장, 6장에서 조금 더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5장에서는 주파수 변동원이, 주파수가 변동된다는 건 뭔가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부하 변동이죠. 그 부하 변동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동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미소 부분, 단주기, 장주기 해가지고 조그맣게 변화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큰 부분, 아니면 아주 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래서 정특성, 가만히 있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미소 부분, 부분을 변화할 때 여기 발전기에 대한 특성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으로 이제 변화를 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혼돈이 옵니다. 이제 개통특성 정수 해가지고 정특성, 동특성은 전달함수.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변동 부분이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계산할 때 또 얘 따로 또 따로 계산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개념을 잡는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제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여기 속도 조정률이 나와 있고 속도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조정률만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발전공학 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 변동률도 봐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는 이제 PF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주파수 유효 전력이니까 FP로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PF만 자꾸 문제가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앞에 PF 컨트롤러라고 돼 있죠? 다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PF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개통공학 쪽에서는 뭐 어디 나오는 거는 밑에 위로 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주파수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주파수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FP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기준이 왼쪽, 오른쪽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기준은 자기만 정하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거는 발전기. 발전기가 부하가 늘어난다는 건, 부하가 늘어나는 건, 부하가 많이 걸렸으니까 짐이 많이 걸리니까 힘이 딸리니까 얘가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줄었다는 얘기는 힘이 덜 들어가도 되니까 얘가 힘이 넘치니까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그게 발전기의 특성인 거고,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은, 부하가 늘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부하, KL에 대한 특성이고, 이게 KG에 대한 특성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면은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 부분을 평행 이동해가지고 얘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죠. 또 반대로, 요게 합쳐져서 이쪽 부분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도 오고 얘가 이쪽으로도 와가지고 요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점점 돼가지고 요게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여기로 가고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온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은 아까처럼 기존에서 부조작용을 해가지고 나왔던 부분, AFC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주파수 제어 부분은 AFC를 다시 배우고 거기에 경제부하 배분이라는 ELD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은 AGC가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좀 연구반 교재 몇 개가 있습니다. 저기 한 네 개인가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 2개 정도만 한번 보시고, 아, 여기 장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한번 보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 기본서를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시고, 교재 보시고, 시간이 되면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또 한번 요약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약 부분을 많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요약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좀 칠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제 부분만. 문제를 푸는 요령이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푸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준을 접어줘서 K라는 개통특성 정수를 구하고, 그 다음 뭘 구한다고 그랬죠? 주파수. 그 다음에 유효전력.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K, F, P. 요것만 생각하시면 5장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럼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F 컨트롤이 나오죠. 개요가 어떻게 됐냐? 이따 책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키워드는 어떻게 했냐? 제전 조전으로 외운다 그랬죠. 제어장치, 전성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효전력 증감에서 주파수가 변화가 된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기본서에 또 나오니까 이따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기본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봤을 때 이 답안지에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서에 가서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아까처럼 제가 머릿속에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이 안 잡히면은 PF 컨트롤 나오면 아 여기는 주파수하고 유효전력에 관련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계통에 관련된 이런 그 제어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 부조작용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성분들에 대해서 부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지 하고 기본서에 있던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외워주는데 이제 그 키워드로 외우는 부분은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뭐라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보시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럼 제전조전이었죠? 제어 방식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성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종용 발전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력계통에서 어떻게 됐냐. 전력계통에서 외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여기 보시면 외란, 부하 변동 이렇게 나오죠. 제전조전이 애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저 주파수, 유효전력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제전조전, 부조작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가. 목표 제어성. 이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개통 운영 자측, 그 다음에 수용 가측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지금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걸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건 이따가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건너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이해를 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왜? 이 터빈 동익이 뭔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봤을 때. 차라리 그거보단 주파수의 변동 원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책에 내용이 나온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 나중에 보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뭐 연관성이 좀씩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가져오고 저쪽에서 조금 가져오고 저쪽에서 조금 가져오는데 이걸 기본서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기는 힘들고 요건 연구반에 가서 이게 왜 이럽니다라는 걸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주파수의 변동 원인은 뭐다? 바로 발전기 입력과 출력의 차다.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그 주파수 성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 변화 개수, 이 K라는 특성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C 정수라는 건 시간 지연 정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교과서, 기본서 안에 있는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불평형을 생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가장 큰 게 부하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 수차의 흡출관 아직 안 배우셨죠? 드래프트 벨드 해가지고 이제 토막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충동 저번에 설명드렸죠? 물론 이 기본서반에 설명드리지 않고 토요일 오후에 관연도 문제를 풀 때 설명드렸습니다. 저번에 수차의 출력, 수차의 회전 속도 결정 방법 그런 부분에서 수차의 종류가 어떻게 선정이 됐냐? 수차에는 충동 수차, 반동 수차, 펠스 4카로 해가지고 펠톤 수차, 프란시스 수차, 펠스 4, 사류 수차, 카플란 수차, 프로펠러 수차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러유 출해 해가지고 러너의 주변 러너의 속도, 유량, 출력, 회전수, 극수, 회전수 해가지고 수차의 회전 속도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자꾸 반복해서 관연도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를 생각하는 훈련들을 했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답안지를 어떻게 유출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연구반에서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해야지만 됩니다. 기본서반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연구반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부하 변동이다. 그 부하 변동이 일어나는 낙차 변동이죠. 동기화력의 변동이죠. 난조, 부하 변동, 개통사고 다 변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이라는 부분만 여기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개념이니까. 변동이 뭐가 있느냐? 부하 변동이. 매년, 월 단위,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 그게 아까 미소 부분, 그 다음에 단주기 부분, 장주기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부하 변동을 특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아까처럼 부하 변동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아까 부하의 자기 제어성, 가버너 프리, 이게 조속기 제어라고 그러죠? AFC, 자동 주파수 제어, ELD, 경제 부하 배분, 부조 작용. 이게 나와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이. 부하의 변동 시간에 따라서 뭐가 분담을 하느냐? 아까 부하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금 PF 컨트롤은. 주파수가 변화하면은 부하가 변동이 돼서 주파수가 변화되는데 그 부하의 변담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담을 해줘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초, 2, 3분, 10분, 20분 여기까지를 요거는 이제 좀 틀려졌으니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로 봐주시면 된다. 요런 정도 부조작용 봐주시면 되고 AFC라고 했죠. PFC가 나오면 AFC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 PF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 방식이 필요하냐. 주연바가 나왔죠. 정주파수 제어 방식. FFC. 플랫. 평평하다 이거죠. 근데 뭐가? 프리퀀시가 평평하게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연바라고 했으니까 정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정연락선 전력. 주연바. 바이어스 제어 방식. 요거. 근데 연락선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정이 아니라 연락선 전력, 여기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이제, 연구반은 이제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김기남 박사님께서 직접, 연구반은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오전, 오후 다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저도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고 따면은 그때 가서 제가 연구반은 같이 해서 그때는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서에 했던 거하고 연구반에 있던 부분 좀 변화를 줘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시험을 보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기본반에 대한 과정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FC가 뭐고 FTC가 뭐고 TBC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FFC는 한쪽이 평형입니다. FTC는 한쪽이 평형입니다. TBC는 양쪽으로 X자로 오해진 게 TB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FFC, PF 컨트롤을 했으니까 F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F가 일정하니까 이게 FTC입니다. TBC는 연락선 전력이라고 했죠? 전력이 일정하니까 이게 TBC입니다. 그래서 FFC, FTC 방식이 이거고요. 요거는 FFC, 여기 TBC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TBC, FTC 방식이죠. 그래서 FTC, TBC고 요건 TBC, TBC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준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어 방식이 뭐다? 주연바만 알고 계시면 되죠. 주연바. 예? 조수바 무슨 바 있는데 주연바. 이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다르게 오셔도 됩니다. 앞에는 두 개는 정주파수, 정연락선. 그 다음에 연락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연락선이고 그 다음에 바가 나오니까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왜 머릿속에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키워드 집어넣고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머릿속에 딱 해놓고 계시면은 주연바만 나오면 딱 쓰시고 주연바만 나오면 정주파수니까 PF는 나왔으니까 F가 일정한 부분, FTC, P가 일정한 부분, TBC, FTC, 그 다음 TBC는 양쪽이 다 되는 부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조정용 발전소의 선정 조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파수 변동 원인이 뭐다 이 얘기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공급자 측면, 수용가 측면 책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 전원계통 탈락 시 문제점은 뭐냐? 전원계통이 탈락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부하는 일정한데 전원계통이 탈락됐으니까 딸릴 거 아닙니까? 힘이 딸리니까 주파수가 떨어지겠죠. 주파수가 저하되면서 그러면 힘이 딸리니까 안정도가 저하되겠죠. 또 힘이 딸리니까 서로 동기간에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계통줄의 급변. 힘이 딸리니까 A라는 그 계통이 있었고 B라는 계통이 있었는데 A 쪽에서 발전기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A 쪽에 발전기가 뭐 2대밖에 없었고 B 쪽에 발전기가 10대가 있었다. 그러면 A 쪽의 발전기 2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뭐냐? B 쪽에 있는 10대의 발전기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A라는 계통으로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사고 지점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사고 파급 방지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조류가 급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과부하에서 선로가 차단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조류가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발전량이 막 이쪽 저쪽 변화가 되면서 자꾸 선로가 죽어가면서 개통사고가 자꾸 파급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이상 중요한 개통은 아예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 개통이 흔들려버리면 다른 개통까지 영향이 커버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될 만한 765 모선 위주로 해가지고 345 모선 위로 해가지고 SPS라는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발전소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선로입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고 고장, 모선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쪽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개통 조류의 급변 상황에 따라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달아준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비력,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어떤 예비력이 있었죠? 예,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예? 전대,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그 안에 순동 예비력은 뭐냐? 순간적으로 응동할 수 있는 예비력. 아까처럼 이제 발전기가 이제 그 자기 제어성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증가될 수 있는 예비력이 얼마냐 이거죠. 왜? 왜냐면 발전기는 출력을 100%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발전기 자체의 특성에서 조금 더 증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게 이제 3% 정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발전기 단락배를 크게 한다. 뭐죠? 더 튼튼한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기계적으로 견딜 수 있는 관성정수를 크게 한다. 관성정수가 크다는 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거 관성이 크다는 건 뭐냐? 달리다가 멈춰질 수 있는 관성이 크면 멈추기 힘들다는 얘기죠. 관성정수가 크다는 건 더 빨리 운전해서 그만큼 출력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GC, 마지막에 나왔던 그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AFC하고 ELD를 협조를 한다. AFC 뭐냐? 자동 주파수 제어고, ELD는 경제급전이다. 그 경제급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6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죠. EDC는 뭐냐? 여기서는 경제급전돼요. Economic Dispatch, ELD. 이 부분을 요 EDC하고 AGC라고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EDC로 설명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AGC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EDC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건 뭐지?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EDC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3분 정도로 한다고 돼 있는데 뭐 2초, 4초, 2초인가요? 받아들이는 게? 제가 4초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주파수 제어를 하는데 특성 정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 주파수 할 때 아까 정주파수 제어해가지고 나왔고 제어하는 부분. 협조 제어 방식. AFC하고 ELD 협조 제어 하면 뭐라고 그랬죠? 직병제병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AGC는. AFC하고 ELD가 협조 제어한다는 게 바로 AGC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AGC를. 전 계통으로 발전기를 크게 본다는 얘기죠. AFC는 주파수만 하나 보는 거고 ELD는 각각의 발전기를 경제부하배분을 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AGC다. 그래서 직병제병입니다. 직렬, 병렬. 직병제병에선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이니까 직렬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AFC하고 ELD가. 근데 요거는 뭐 어떻게 되죠? 병렬이니까 AFC하고 ELD가 병렬로 가죠. 재배분. 다시 또 한 번 더 배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된 걸 다시 또 배분을 하죠. 병렬 재배분은 병렬로 해서 하나 더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병렬 재배분은 여기서 여기 하나 더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두고 직렬 배분이다 그러면 AFC하고 ELD가 직렬로 돼 있는 거고 병렬 배분이다 그러면 AFC하고 ELD가 병렬로 돼 있는 거고 재배분이다 그러면 AFC하고 ELD가 가는데 ELD 쪽이 뭔가 한 번 더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 병렬 재배분이다 그러면은 재배분에서 병렬로 한 번 더 연결이 됩니까? 요거 병렬로 한 번 연결이 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우는 방법이. 근데 먼저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답안지에서 안 써집니다. 요게 그림이 좀 형태가 좀 틀립니다. 요건 전력계통이 전부 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요렇게 외워주시는 게 좀 편하고요.
책에 있는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이 이쪽으로 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애우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애우기는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은 전부 다 밑에 있죠. 재전, 조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력계통을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부하변동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전력계통에서. 제역의 전성계, 조종용 발전소, 그 다음에 전력계통. 전력계통에 부하변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부하변동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예? 재전, 조종용 발전소에서, 여기 조종용 발전소가 아닙니까? 여기 제역의 전성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입력이 들어와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제어 부분이 들어오죠. 그걸 여기다 전송을 하고 있죠. 그거를 조종용 발전소에서 제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전력계통에 들어가죠. 이 발전소에서 전력계통까지 가는 그 관계, 들어오는 전송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제어 부분이 틀려진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ELD, 경제부하 배분이라고 하죠. 돈을 적게 쓰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경제 급전 방식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 특성 점수. 이건 사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데 발전력의 주파수 특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P가 늘어나면 주파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성분이 된다.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는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 감소되기 때문에. KG. 요게 지금 델타 PG의 증가 부분은 이 KG의 델타 F다. 이 KG가 바로 이 속도 조종률에 관련된 변동 특성이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감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뭐냐? 기울기입니다, 지금. 이 K라는 게. 그러니까 K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부하는 왜 플러스 K가 됩니까? 올라가니까. 이런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속도 조종률이 있고 속도 변동률이 있는데 여기는 조종률만 보시면 됩니다. 조종률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결국.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뭐 밑에는 N1이 나오고 위에는 뭐뭐 마이너스 뭐뭐가 되겠죠. 뭐가 빠졌으니까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K는 요 공식은 외워주셔야지만 된다.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있고요.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가 있고요. 퍼센트 메가와트 퍼 퍼센트 사이클이 나옵니다. 헤르츠라는 게 사이클이니까 결국 이게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보셔야지만 된다. 왜? 원래 많이 쓰는 기준은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조건이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돼 있으면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로 하려면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0.1 헤르츠니까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0.1 헤르츠를 헤르츠로 바꾸기 위해서 1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메가와트 퍼센트 사이클 하면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의 타이틀에 따라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속도 조종률, 델타. 이 델타가 뭐냐? 속도 조종률이지만 이따가 저기 가서 보시면은 6장에서는 부하 증분비, 등준비 연료비, 연료를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되는 비용이냐? 이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게 변화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델타. 아까도 뭐 그 상차각, 그 다음에 역률각, 임피던스각. 이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주시면 되는. 주파수, 유효전력. 근데 100은 왜? 요거에 맞춰서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100pn, 델타 fn이 k. 이 기울기다 이거죠. 왜? pn이 변화가 될 때 주파수가 변화된다. 이 주파수하고 pn이 변화되는 요 기울기는 요 속도 조종률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틀려진다. 6%다, 8%다, 3%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력 몇 프로, 그 다음에 화력 몇 프로, 원자력 몇 프로 나옵니다. 수력이 속도 조종률이 몇 프로가 되죠? 3에서 4%. 그 다음에 화력은 4에서 6%. 예. 그 다음에 원자력은 통합으로 8% 잡으시면 되죠. 예? 3, 4, 6, 8, 10%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외워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왜? 정 안 되면은 변동폭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데 쓰셨던 거 이렇게 많이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답안지를 윤택하게 만들으니까. 수력, 화력, 원자력 3개 비교해놓은 거고 수력, 화력 해놓은 거하고 틀리니까 표를 쓰시더라도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시고 하나라도 그림을 더 그려주시고 하나라도 더 수식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눈에 띄니까. 근데 지금 기본서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고요. 그거는 연구반 교재 갔을 때
여러 가지 답안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가져오시면 여기다 요 그림을 하나 더 쓰세요 하고 이제 첨삭을 해주는 거죠. 1대1 가해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연구반이고요. 기본서에서는 일단 영문법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팔품사가 나오면은 요거는 뭐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부하의 주파수 특성. 요건 이제 K-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근데 얘는 이 마이너스 보면 이렇게 감소될 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쓴 겁니다. 증가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겠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데 얘는 그냥 플러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증가되는 부분이 부하가 늘면은 늘면 주파수가 증가가 되니까. 회전기 부하가 많으면 KL은 커진다. 회전기 부하가 많다는 건 뭔가 도는 거죠. 도는 부분이라는 건 뭔가 부하라는 얘기죠. 부하가 많아진다는 거는 아까처럼 KL이 커진다는 얘기죠. 부하가 증가하면 K도 커진다. 주파수 특성은 뭐다? 바로 이런 두 개 부분이 다 합해진 거다. 그래서 부하 특성에 따라서 전력계통의 규모, 전력계통의 규모가 뭡니까? 바로 Kg죠. 발전기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부하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전체의 주파수는 발전기하고 주파수가 묶여져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 됐을 때, 외란이 됐을 때, 뭔가 외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특성이 바로 동특성이 되는 겁니다. 전달함수. 뭔가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되니까 동이 되겠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달함수에서 바뀌어지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정특성, 가만히 있는. 평상시 때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돼요? 발전기하고 부하고 연결돼서 그냥 어느 정도 맞으니까 돌아가고 있죠? 그 특성에다가 외부에서 뭔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게 외란이죠? 그 외란은 바로 동특성, 전달함수를 합한 게 이제 나중에 계산하실 때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죠. 초기 상태, APC가 동작하고 움직여진다. 이게 바로 그거란 얘기죠. 아까 그림이 4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선은. 근데 이게 지금 발전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1이라는 주파수를, FN이라는 주파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1만 보셨을 때 여기 G가 G-로 바뀌니까 이 3이라는 주파수로 움직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얘하고 만났죠. 근데 발전력이 증가하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건 주파수가 올라갔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요 곡선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주파수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주파수가 떨어지면 이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서 이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부하가 증가가 되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2라는 지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발전 양이 늘었습니다. 요건 주파수의 개념에서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P에서 P2로 증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P2로 증가가 되면은 얘 부분하고 얘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 발전력이 증가가 됐으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얘도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요 지점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 관점도 있고요. 관점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수급 조정 시 유의할 3가지. 이거는 주파수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 이제 책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금.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7가지 형상. 요건 항상 보시면은 발생자 측, 소비자 측,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발생하는 부분이 개통 운영자 측이죠. 소비자 측은 수용가 측이죠. 그 사이에서 어떤 영향들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발생자 측에서 발생되는 문제, 소비자 측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거에 따라서 서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느냐라고 이렇게 답안지를 써 나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전 쪽, 송전 쪽, 변전 쪽, 배전 쪽으로 여러분을 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절연협조 하게 되면은 뭐 나오죠? 발전소의 절연협조,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절연협조, 그 다음 변전소의 절연협조, 배전선의 절연협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발전소의 절연협조 키워드가 뭐죠? P가죠. 피레기, 가공지선, 철탁각 접지저항, 제강. 그냥 같이 써먹는 거죠. 그럼 송전선의 절연협조, 애가철교 불제협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거 왜 나왔는지 보시면서 이제 연구반 교재에서 가가지고 나중에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암기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적 전력조류만 따로 2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팩치나라든가 HVDC에서 UPFC라든가 이런 부분들, CCSC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 ELD 나와 있고, EDC는 뭐라고요? AGC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있고, 요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보고, 요것도 뭐 장수가 별로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전력 개통 운영 자측, 수용 가측, 목표가, 주파수 변동 원인, 회전체 동요 방정식. 여기서도 중요하게 안정도, 무한대 모선 나왔을 때 방정식이 나오죠. 그림 나오고 방정식 나오죠. 뭐가 나오면 그림하고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가로 나오지고. 얘도 지금 이걸 주파수 변동하는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기계적인 입력하고 발전기, 전기적인 출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부하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발전기가 그 응동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성정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부분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책에 나올 거고요. 원동기 입출력 사이의 불편형. 아까 부하 변동 이거 다 나왔던 내용이죠. 아까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부하 변동 아까 설명드렸죠. 주파수 변동에 따른 부분 이런 변동이 있는데 그거를 쪼개 보니까 이런 미소주기하고 단주기하고 장주기가 나온다. 이거 책에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책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조작용.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되는지 개념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주파수 제어 방식, 부조작용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설명하려면은. 그리고 재전조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 주연바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끝입니다. 25점짜리 문제 쓰는 게 키워드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몇 글자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쓰시는데 이제 이걸 다 써야 됩니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써셔야 됩니다. 2페이지 반을. 남들도 다 쓰는데. AFC 조합 방식. 뭐라고요? 주연바이죠? 주연바를 이제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 4가지 방식을 그려주시면 되고. 광역계통도 있고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AFC하고 ELD하고 협조제어. 이건 뭘 설명하라고요? 예? AGC의 직병 재병을 설명하라.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인데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의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 문제의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대충은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답안지를 써줘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계통의 특성, 주파수 특성이 나오는 거죠. 발전기의 특성,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 그리고 계통정수. 아까 얘기했던 100PG의 델타 F, K라는 부분을 먼저 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요? F를 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P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통 특성 정수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각 발전기 출력을 할 때 부하 분담을 해가지고 K라는 부분을 구해서 FP로 이제 계산합니다. 여기 볼까요? 이따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기본서 문제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350MW 전격 출력이 근데 발전기가 300MW입니다. 그건 뭐냐? P 값으로 계산할 때는 350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300으로 계산하시면 틀립니다. 왜? 발전기가 전격이 350이니까 자기는 350만큼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 조정률은 몇 프로라고요? 4%. 왜 F? 여기 K를 먼저 구한다고요. 델타 P 부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여기 속도 조정률 4%고 60Hz에서 350이 되니까 이 계통정수는 K가 구해졌죠. 그 다음 P가 구해졌고요. F가 구해지고 여기 델타 F가 얼마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0.15Hz가 저하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저하기 때문에 여기 원래 K값이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저하게 됐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겠죠. 왜? F가 저하됐다는 건 P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 부호를 조심하셔야지만 된다. 여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플러스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림을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발전기 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K가. 근데 이게 주파수가 정화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쓴 겁니다. 주파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얘는 출력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350메가와트만큼을 쓸 수 있는 게 350은 안 넘어갔겠죠. 300에서 이만큼 증가돼서 328.7메가와트만큼 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주파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부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부하가 얼마나 더 늘어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얼마만큼의 변화율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개통용량이 지금 3000이니까. 3000이라는 건 이제 여기 개통용량이 3000메가와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만큼 바운더리에서 발전기 하나가 지금 변화가 됐으니까 전체적인 변화율은 이 발전기 안에서 얼마만큼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느냐 그 퍼센티지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의 발전기를 물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발전기가 변화됐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얼마가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보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두 대 발전기가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700이 있고 1000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K라는 부분 계산했죠? 근데 속도 조정이 2.5,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는 1300이니까 얘는 1700이니까 분명히 뭐 얘가 한 500, 얘가 한 600, 아니 얘가 500이면 얘가 800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비율로 얘가 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0씩 줄여든다고 하면. 근데 속도 조정률이 틀려지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500하고 800에서. 그래서 보니까 얘는 466만큼 증가하고 얘는 555만큼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A 발전기는 593. 아까 500에서 얘는 100만큼 더 분담을 하네요. 속도 조정률 때문에. 얘는 B라는 발전기는 800에서 얘가 100만큼을 더 분담했으니까 얘는 100만큼 더 줄어들겠죠. 얘는 700만큼을 분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얘는 32메가와트. 60에서 32메가와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28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사실 얘가 40이라는 부분을 발생하고 20이라는 부분을 발생했는데 속도 조정률이 차이가 나니까 요 두 개의 합이 32가 된다는 건 여기서 28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0이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얘가 계산하면은 뭐 한 20, 얘가 한 12 이렇게 계산해 보시자는 얘기죠. 대략적인 비율로. 근데 계산했더니 얘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거는 얘는 19, 얘는 13. 대충 잘 찍었네요. 통밥이. 그 정도로 나오더라 이거죠. 비율로.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K, F, P로 계산을 하시라고요. 요거는 이따가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칠판에다 쓰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요거는 350메가와트가 탈락됐다. 이거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근데 페이지는, 답안 페이지는 한 페이지입니다. 거저 먹는 거죠, 그냥. 자, 아까 설명드렸던 A계통이 있고 B계통이 있는데 평상시 때 전력주로는 0이었습니다. A에서 쓴 거 써먹고 B에서 쓴 거 써먹었는데 얘가 A가 350이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쓰던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 있던 발전기들을 좀 더 발전을 할 거고 여기 있던 발전기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쪽으로 뭔가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얼마를 공급을 해주느냐 이거를 계산해라. 그럼 얘가 얼마만큼 변화됐고 얘가 얼마만큼 변화됐기 때문에 얼마를 공급해주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개통령수 K하고 KB는 얘는 40이고 80이니까 120메가와트만큼의 여기가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이 350만큼의 탈락이 일어났으니까 K는 나왔죠. 그 다음에 F 나왔죠. 요만큼은 주파수가 변화하더라. 근데 단위가 얼마라고? 얘는 메가와트고 얘는 0.1Hz. 이게 아까 개통 주파수 변화량에 대한 것들.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오타죠?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인데 얘는 F기 때문에 그냥 0.1Hz로 한 겁니다. 이게 헤르츠로 하게 되면은 10을 곱해야 되니까 29.17Hz니까 29.17Hz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된 거죠.
예? 0.29네요. 예, 그렇게. 10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헤르츠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냐. A쪽에서는 요만큼의 40MW의 어떤 그 변화율이 있었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거고, B쪽에서는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얘 부분 출력이 자체적으로 증강음이 되고, 요 합이 어떻게 되죠? 350이 되죠? 그러니까 A쪽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B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5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뭐 5대가 있고 8대가 있고 뭐 10대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5대 중에서 한 대가 탈락됐다. 그럼 4대가 됐을 때 4대, 8대, 10대를 가지고 또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5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도 조정에 따라서 출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K, 그 다음에 F, P로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합성 특성 정수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P 이렇게 계산해준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이 문제들은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안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2개 정도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2번 설명드렸고 교과서 가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거고 다 비슷합니다. 눈에 들어와야죠. 일단 이 답안지가. 그래서 제가 2개를 설명드린 겁니다. 뭐 여기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고 이제 교과서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사업은 양질의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양질의 전기, 주파수, 전압을 규정값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주파수, 전압. 이제 F. 이게 F죠. 전압. QV 컨트롤이죠. 이 2개의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하게 개통공학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유효 전력이 몇 장이다? 5장이다. 전압 무효 전력이 몇 장이다? 7장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어의 목적에서 품질, 안정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바로 ELD, 경제부하배분이고 품질을 유지하는 게 바로 아까 AFC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유지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이고요. 안정성, 동기탈조라든가 그런 걸 일어나지 않게끔 아까 관성정수가 늘어나가지고 빨리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하의 자기제어성 부분이 된다든가 순간적으로 소금여자 방식에서 빨리빨리 운동을 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안정도는 어떤 시간이었죠? 0.6초 안에 벌써 문제가 된다고. 지금 우리는 여기 몇 초를 지금 보고 있나요? 수초, 10초, 2분, 3분, 10분, 20분, 30분 보고 있으니까 그때 품질을 유지하는 거고 안정도 유지는 0.6초, 1초, 고장전류처럼 아주 짧은 시간을 보고 있는 거고 경제성은 20분, 30분 장기성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조류,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전압 분포. 이 전력 조류 주파수 이게 PF죠. 그래서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를 여러분은 이번 장에서 그 부분을 배우시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어할 때는 뭐 무효전력에 의해서 전압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주파수 전압 유지라는 이른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추구 양자를 다 보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제어 목적이 뭐라고요? 주파수 유지, 전압 유지, 신뢰도 유지, 그 다음 경제성. 제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어 대상이 뭐냐 이거죠. 개통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를 해준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법, 얘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 변호사들 보면 이렇게 그 2개의 저울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품질과 경제성을 균형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앞에서 설명됐던 그 내용을 해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전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력 주파수 특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면 된다라고 이제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주파수 전력 제어, 주파수를 규정값으로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 운영목표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AFC, LFC나 AFC라고 있는데 여기서 부하 주파수 제어 부분은 다기계통, 뭐 자당 주파수는 단기계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계통이 하나 있을 때, 계통이 여러 개 있을 때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AFC라고 그냥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기계통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AFC를 가지고 전부 다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 나왔었죠, 처음에.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과 제어계. 제어계, 전송계, 조종용 발전소, 그리고 뭐라고요? 전력계통. 재전, 조전 나와야 된다고요. 재전, 조전 나오고 부조작용 나와야 되고요. 먼저 부조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전, 조전. 그거 가지고 25쯤짜리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원바 나오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파수 제어를 왜 해줘야 되냐. 주파수 제어가 안 맞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영향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게 6장에 가서 보시면 또 경제부합 배분 뭐 이런 쪽에서 또 7장에 가면은 전압에 대해서. 전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 그 부분 또 나오죠. 아까 전기품질 14장에서 송배전공학에서 설명드렸죠. 전기품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보시면은 전력계통의 총 발전력이 있는데 이게 상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상승해가지고 주파수는 규정값보다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수급 균형을 유지하도록 발전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왜? 뭐 부하가 변동되면 발전기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답안지 보셨으면 어떻게 됐죠? 발전측, 전력계통의 운영자측하고 수용가측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향들이 나왔었죠? 여기서는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이 책에는 없습니다. 영향 부분은. 단지 수용가측하고 운영자측만 보시는데 수용가측을 먼저 보시면 여기까지 수용가측에서 왜 필요하냐? 주파수의 일정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품의 품질이 향상이 된다. 그 왜? 오차가 발생되는 게 적으니까. 시계 같은 건 주파수로 가거든요. 전기가 1초에 60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50번만 들어왔다. 그럼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점차 늦어질 거 아닙니까? 60번의 힘으로 밀어줘야지 시계가 맞는데 50번의 힘으로 밀어줬다. 그러면 시계가 느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오차가 발생한다 이거죠. 수용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영자 측면에서는 전압 조정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기의 질을. 그리고 안정도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뢰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제어의 목적이 뭐냐? 예? 전압도 제어하고, 그 다음 품질도 제어하고, 그 다음 경제성도 제어하고, 안정성도 제어하고, 신뢰도도 제어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시면서 그걸 외우는 방법에서 개념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큰 테마. 먼저 이런 테마로 가야 됩니다만 이제 먼저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 세부적으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연구반에 가서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뭐 시간이 뭐 하루 종일 하면은 해드리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 그래야지 뭔가 좀 남겨놔야지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거 아닙니까? 제 수업을. 자, 조류의 변화. 연기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중요한 테마들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파수 유지 조건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하한하고 상한이 있는데 상한은 좀 문제가 됩니다. 뭔가 과한 거니까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면 좀 힘이 약해지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떨어질 때는 힘이 약하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올라갔다는 힘이 세니까 그 기계가 견딜 수 있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한은 높게 안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60Hz에서 하한은 58.5Hz까지 떨어지게 되면 10분간은 견뎌줍니다. 근데 58Hz로 떨어졌다. 이건 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1분간만 견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1Hz에서는 아까는 뭐 여기 2Hz까지 봤네요. 지금 밑에는. 근데 위에는 뭐라고요? 61Hz 전후로 보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하 측에서는 0.5Hz에서 1.0Hz만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가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얼마를 목표로 잡고 있다? 0.1에서 0.2Hz.
아주 짧은 부분. 왜? 주파수 변동이 거의 없어야지만 되니까. 왜? 0.5Hz 정도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전은 거의 0.1에서 0.2Hz. 그러면 59.98 내지, 59.9 내지, 뭐, 60.1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유지율이 99% 수준이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이제 좋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전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계통을 모든 쪽에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발전 쪽이 이제 문제가 됐죠. 다. 민자로 돌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송전 쪽은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송전이나 변전은.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겨져 있던 거고. 그래서 발전 쪽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시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에 시작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원자력이라든가 그런 쪽, 발전 쪽이 민자가 되다 보니까 뭔가 한전 쪽에서 처음에 했으면은 수급 계획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소를 신설하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죠. 한수원 따로 돼 있고 남동발전 따로 있고 뭐 동서발전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발전소를 증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인 그 개통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그런 것들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는. 왜냐면 최근에 그 포럼 같은 데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신문 같은 데 사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뭐 다뤄놓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계 하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부조작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재전 조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전 조전. 뭐 앞에서 보셨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외란이 들어오고 부하 변동이 들어온다. 전력 계통에 부하 변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어장치에서 아까 AVR이라든가 전압이 변동이 되고 있으니까 전력 계통에서 전압이 변동되거나 뭐가 변동되는 걸 AVR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전송을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엑사이터죠. 엑사이터에서 발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제어장치도 엑사이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전송계 같은 경우도 좀 전송계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재전 조전에서 외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외란이 뭡니까? 소극여자 장치에서 순간적으로 변동이 되고 하니까 그 외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 씁니까? 바로 PSS를 쓴다는 얘기죠.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가 이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 25점짜리로.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안 나오면 말고요, 또. 네? 다음에 나옵니다. 자, 전력계통은 주파수 제어의 대여 대상이다. 제어 목적, 제어 대상,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어 목적은 어떻게? 품질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경제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대상은 뭡니까? 전력계통을 제어하는 겁니다. 왜? 부하 변동에 의해서 주파수 변동이 일어나니까 전력계통을 제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컨셉을 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동 제어기의 중추부. 제어 방식은 TBC, FFC, FTC 다 주연바 나왔죠? 설명. 동작 방식은 비례, PID 제어. I는 미분이고요. D는 비례죠. P가 적분인가요? P가 비례고, I가 미분이고, D가 적분이죠.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조작도 연속인지 간헐인지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제어장치의 그 각각의 요소입니다. 그럼 제어기에 나왔죠. 그럼 전송기에 나옵니다. 전송기에는 전송을 해주는데 그런 외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재전, 조종용 발전소는 주파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속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기계식 조속기, 전기식 조속기. 재전, 전. 이제 전력계통이 나오겠죠. 전력계통 부분에서는 이렇게 경계 부하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조시켜가지고 자동급전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온다. 뒤에 또 재전 조전이 또 나옵니다. 전력계통에 대한 내용들이 6장에 가시면 또 나옵니다.
제어계 전성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 개통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간단하게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파수 변동의 원인과 변동 특성. 주파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회전수죠.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악셀을 다 밟으면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다는 얘기죠. 회전수 변동과 주파수 변동은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한다는 거는 발전기의 입력과 출력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깨지는 외부의 부하 변동 특성에서 발전기가 제대로 응동을 못 해주기 때문에 뭔가 못 쫓아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안정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 왜 안정도라는 건 아까처럼 외란에 의해서 빨리 응동해서 쫓아가줘야 되는데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탈락이 되는 거지. 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냐. P인과 P아웃의 그런 상차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설명을 했죠. 회전체 운동 방정식 또는 전력 상차각 곡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응용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또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전시키는 토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에너지 입출력의 평균과 회전수. 그래서 나중에 앙정도 같은 거 나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거처럼. 그래서 여기다 고무줄을 답니다.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만약 갑자기 변동이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얘가 바뀌게 되면 얘가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죠? 빨리 가니까 그러면 나중엔 이렇게 X자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틀려 버리면은 못 쫓아가겠죠? 그래서 안정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두게 평상시 때는 이런데 빨리 못 쫓아가면 이런 식으로 위상각이 틀어지게 되면 이게 동기란 얘기죠, 지금. 동기가 탈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나중에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은. 자, 이건 뭐냐? M, 계통의 관성정수. W가 있고, M분의 W가 나옵니다, 사실은. Pin, Pout을. 여기서 이제, 여기 회전체만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회전체 운동방정식 연구반에 있는 교재를 보시면 M분의 W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성정수는 밑에고, 각주파수는 위고, 라디안. W가 라디안입니다, 지금. 각주파수. 세타로 보는 게 아니라 라디안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왜? 회전체의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각주파수는. 조그만 발전기도 있고 큰 발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아까 주파수가 K분의 1에 이렇게 막 수식 나왔죠? 요거는 그냥 요걸 읽어보고 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이거 어떻게 씁니까? 애우셔야죠, 이거. 이거 어떻게 씁니까? 애우셔야죠. 어떻게, 방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일단 애워야지.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 주파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주파수는 아까 그 계통 특성 정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계통 특성 정수는 K니까 K에 대한 부분하고 부하에 대한 L에 관련된 그 변화율에 대한 것들을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 곡선을 보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뒤에 나오는데 6장에서 나오나요? 요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주파수 변화가 이렇게 발전력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지금. 얘는 반대로 얘가 올라가도 얘가 뭐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시정수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들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얘가 변화됐구나 하고 뭐 변화되는 그 시간 지연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되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2의 R분의 L의 감소 부분의 비율로. 그거를 이제 수식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 앞에서. 뒤에 또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데 요게 시정수가 있죠? 전체 T분의 스몰 t, 여기 전체 L분의 스몰 l, 그게 K분의 1만큼 감소되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알고 남시 1-2에 마이너스 R분의 L만큼의 감소되는 수식으로 감소가 된다. 주파수 변화는. 이런 것들도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쓰실 때 아까 그 그림 같은 걸 써주셔도 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는. 근데 사실 이게 나온 건요,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 이용하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식을 어차피 써주셔야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주파수의 변화는 뭐다? 결국 부하 변동이다. 주파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건 원동기 입출력 사이에 불평형을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들 수 있다.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흡출관에 대한 변동, 수차의 변동, 그 다음 동기 탈조, 부하 변동, 뭐 여러 가지인데 주는 뭐라고요? 부하 변동이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아까 여러분들의 연구반 교재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하 변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 단위, 월 단위,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 그래서 그거를 부조작용을 해가지고 그 시간 단위별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의 기기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분담을 하겠다. 뭐 자동주파수 제어 방식이 바로 그거다.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할 때는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제어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1은 장기간, 2는 연간, 3은 뭐 4는 전기로 악기로 의해서 개폐 등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그 시간에 따른 부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부하 변동 특성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저기 5-1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겠네. 개통 특성 정수까지는 그래야지 뒤에 게 나오니까. 장주기 여기 보시면 2분에서 3분 10수분이라고 되어 있죠. 10분에서 20분으로 한 겁니다. 그냥 단주기 10초에서 2분 3분이죠 아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 점을 약간 옮기기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경제부하발부는 장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약간 늘려놓은 겁니다.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뭐죠? 안정도도 있었죠. 미소신호 안정도. 그게 뭐였죠? 정태 안정도. 그 다음 단주기, 동태 안정도. 장주기, 뭐 과도 안정도. 반대 개념으로 보셔야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집니다. 미소라는 건 변화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 때니까 얘는 정인 상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특성이 나옵니다. 정인 상태. 그 다음에 동태 상태가 뭔가 약간 변화가 있는 거죠? 동태 안정도. 여기도 그래서 동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변화하는 부분. 과도 안정도. 여기서는 과도 안정도 부분은 이제 나오지가 않고 그게 외란 특성이 나오는 거죠. 외란. 외부의 외란.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온다. 이제 같이 생각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놓으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안정도도 세 가지 있듯이 얘들도 보시면 그 세 가지를 다 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개통 특성 중사 하니까 정특성, 동특성만 있는데 갑자기 뒤에 갔더니 외란이 나오네? 이 외란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처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끄집어서 막 쪼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혼돈이 옵니다. 세 가지 성분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이 그림 나왔죠? 실질적으로 고주파도 이렇게 분해가 되죠? 휴리를 해가지고 뭐 기분파 성분에 3조파 성분에 5조파 성분에 7조파 성분에 다 분해를 했듯이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장주기, 단주기, 미소주기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죠. 단주기는 이렇게 되는데 장주기별로 하니까 요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에 이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력 주파수 특성. PF 컨트롤을 가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통 특성이. 정특성, 동특성. 앞에 거는 이걸 아셔야지만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앞에는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면 뭐 부조작용 설명하고 뭐 나온다고요? 두 번째 재전조전. 세 번째 주연바. 그거 설명하면은 그 25점짜리 끝이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KFP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K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개통 특성 정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동특성, 정특성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외란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의 유효형에 따라서 그 K 값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문제의 유효형에 따라서 P 값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문제의 유효형에 따라서 F 값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문제의 유효형에 따라서 K, F, P로 순서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K, F, P만 외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통 특성 중수가 하나 물어본다. 근데 여기는 주파수 유효전력되기 때문에 주파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흐름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개통 특성에서 딱 보시면 주파수 변동은 뭐라고요? 전력의 변동하고 같다. 여기 보시면 개통 주파수로만 본다면 전력 변동은 외란이기 때문에 전력 계통의 외란 특성이라고도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력 변화와 주파수 변화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력 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전력 주파수 특성에서는 여기 있는 개통 특성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동특성하고 정특성하고 동특성만 보는데, 외란 특성은 뭐라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봐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전력 주파수 특성에서 동특성하고 정특성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외란 특성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외란 특성은 뒤에 가서 다시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만 보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뭐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그냥 나중에 조속기가 터빈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럼 외부에서 이런 부분이 움직이면 조속기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조속기가 여기 전력계통에서 이 조속기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어기가 바로 조속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을 해주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터빈의 입출력을 이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조속기가 기계식 조속기냐 전기식 조속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뒤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속기 특성이. 조속기 작용으로는 증가한 입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가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직선관계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속도 조정률은 뭐냐? 요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몇 프로가 기울어졌냐?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속도 조정률이 낮으면은, 이게 낮으니까, 예? 변화율은 작겠죠. 하지만 낮은 만큼 이제 그 분담하는 부분은 또 틀려집니다. 주파수가 저하가 되면은 발전기 출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파수가 저하가 되면은 발전기 출력이 증가된다는 부분. 또 발전기 출력이 줄어들면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책에 보시면은 주파수가 저하면 발전기 출력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기 부분을 마이너스 KG로 해놨다. KFP.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개를 다. 요거를. 근데 K를 구하면은 거기서 F를 구할 수가 있죠. F를 구하면 다시 P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그 세 개를 다 구하는 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인 거는 주파수가 저하면 발전기 출력이 증가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건 이제 발전기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발전기 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하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부하 측면은 증가를 한다고요. 부하 측에서는 주파수가 저하면 전동기 회전수가 저하해서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상승하면은 소비 전력은 증가하고 이 부하의 자기 제어성, 부하의 주파수 특성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늘어나면은 부하도 늘어나고 뭔가 줄어들면은 뭐 주파수도 줄어들고 하는 게 부하의 자체적인 성분에서 조금씩 제어가 되는구나. 발전기의 자기 제어성, 부하의 자기 제어성 얘기했죠. 아까 발전기가 가기 전에 부하가 약간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몇 초? 수초간. 그 다음에 조속기로 부하가 좀 움직여졌으면 그 다음에 발전기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부조작용에서. 그래서 조속기 가버너 프리로 인해 가지고 수초에서 그 수초가 이제 10초에서 2, 3분 동안은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자동 주파수 제어에서 주파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계속 컨트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분간? 10분 동안. 10분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발전기 부분에 그 주파수를 조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제어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너는 이 주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만큼 떼지 말고 요만큼만 떼. 대신 네가 더 열심히 떼. 왜? 연료비 특성이 틀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그 개념을 넣고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전력계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떨어지면 회전수도 떨어지고 소비 전력도 떨어진다. 이게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하가 회전수가 떨어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소비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기가 조금 덜 부담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를 합쳐서 뭐라고요? 전력계통의 전력주파수 특성이라고 한다. 자, 외란 특성과 전력주파수 특성. 이거는 전력계통의 전력주파수 특성이 양자를 합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발전기의 KG하고 그 다음 부하의 KA를 합한 게 전력주파수 특성이라고요. 근데 계통 특성은 뭐라고요? 전력주파수 특성에다 뭐라고요? 외란 특성까지 합해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되는 거죠, 이게. 외란 특성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력주파수 특성 하는데 거기 또 계통 특성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좀 그 개념이 좀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특성은 뭐다? 계통 특성 정수다. 동특성은 뭐다? 전달함수다. 이 동특성이 바로 외란 특성이라는 얘기고요. 정특성이 바로 이 전력주파수 특성이라는 얘기죠.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력주파수 특성이 정특성, 계통특성 정수고 제어장치의 동작 특성이 이 외란 특성 해가지고 이 정특성과 동특성을 합해서 전력계통의 계통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계통특성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계통특성에서 계통특성 정수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건 정특성이 된다는 얘기죠.